네, 안녕하세요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70대 남성 유튜버가 본인 지인의 30대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서 경찰 수사 중입니다. 이 70대 남성 유튜버는 보수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. 구독자가 100만 가까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알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여성의 딸, 30대 딸이 있습니다. 이 여성은 보험 설계사예요. 앞으로 보험 설계사라고 하겠습니다. 이 보험 설계사가 70대 남성 보수 유튜버, 이 유튜버를 만나서 보험을 팝니다. 보험 계약을 해준 거죠. 보험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결국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거죠. 그 경위를 하나씩 따져볼게요. 이 보험 설계사는 남성 유튜버를 만난 자리에서 둘밖에 없을 때 남성 유튜버가 본인을 허그하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는 동의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다.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유튜버가 보험 설계사한테 지속적으로 불쾌한 카톡을 계속 보내서 너무나 힘들었다. 그리고 그걸 지금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. 이게 보험 설계사의 얘기입니다. 그런데 남성 유튜버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. 남성 유튜버는 허그는 인정. 하지만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. 그리고 이 허그는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거다.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구 말이 맞을까요? 그 뒤 사정을 좀 볼게요. 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날 다음에 남성 유튜버가 보험 설계사한테 보낸 카톡에는 이렇게 끌어안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유튜버가 보험 설계사한테 보내요. 보험 설계사가 이모티콘 부담스러워요 라고 합니다. 그러자 유튜버가 안 할게요, 미안해, 아이고 어서 주무셔, 다시는 불쾌하게 안 할게, 그냥 이쁘게만 생각하는 걸로 워낙 착하고 이쁘고 똘똘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신경 쓰지 말거라, 안 할게, 불쾌한 거 안 해야지, 널리 이해해다오, 굿나잇 하자 보험 설계사가 네 굿밤 하세요 합니다. 그 다음 남성 유튜버가 우리 뭐뭐는 새근새근 자고 있겠지? 갑자기 보고 싶어져네. 우리 뭐뭐가 착하고 이쁘다 보니 허허. 70대 남성이 30대 여성한테 보낼 만한 문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문자를 받았다는 게 2월 이전이에요.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올해 7월쯤에 고소를 합니다. 그 뒤로도 계속 사실은 고소 안 하고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이 여성이 사실관계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러자 이 유튜버가 보험 설계사의 엄마, 원래 지인이죠, 한테 다음과 같이 카톡을 보냅니다. 둘이 주고받은 카톡을 보자면은 보험 설계사의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? 라고 하자 유튜버는 무조건 내 잘못이고 정중히 진심 사과드리고 내일 저녁 우리 둘이서만 얼굴 보면 좋겠어요 하자 이 보험 설계사의 엄마는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고소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 같아요. 그러자 유튜버가 평생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. 한 번만 살아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비옵니다.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갈게요. 정말 죽을 죄인이오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정말이에요. 한 번만 정말 보상 검토할게요. 정말 죽일 놈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. 사과를 계속 하고 있죠. 일단 잘못을 한 게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도 이 유튜버는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유튜버 얘기를 들어볼까요? 유튜버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. 실제 있었던 일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다. 그런데 보험 설계사 엄마가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했다. 집 얘기를 하더니 10억 정도 되는 집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더니 여자 쪽에서 고소를 한다고 했다. 그러자 보험은 유지할 테니 고소를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고소했다. 그 이유는 돈 목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보험 설계사 말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. 보험 설계사의 인터뷰를 보면 유튜버한테 보험 해약해라,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더니 유튜버가 유지할 테니까 그 일을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유지한다고 한 유튜버가 결국 보험비 자동이체를 끊었다, 그래서 고소했다는 식의 발언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그 앞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고소를 직접 하게 된 시점은 언제예요? 보험 자동 이체가 끊기자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.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많은 증거에 비춰봤을 때 유튜버의 행적이 매우 수상합니다. 사과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설령 허그가 있었다고 해도 허그 자체를 7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특별히 애인 관계도 아닌데 허그를 한다는 거는 이상하기는 하죠. 그러나 이 보험 설계사가 얘기하는 집을 달라, 뭐 10억짜리 집을 달라 라든지 혹은 뭐 보험 계약 유지가 목적이다, 이런 금전적인 목적이 이 일이 배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누구 말이 진실인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.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.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